네, 주수영 어학원 부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설명을 전해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매번 신입생이 들어올 때 제가 직접 줌 면담을 통해서 학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설명을 드리고 학습에 대해서 또 좀 조언도 드리고 이런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이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 줌 면담 시간이 자꾸 초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법 공부, 독해 공부, 단어 어휘 학습 공부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 설명이 한 3, 40분을 지나가게 하다 보니까 소요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 줌 면담이 1시간 30분, 40분 자꾸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남기고자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법, 독해, 어휘 암기 물론 지금 뭐 GD 고수급 이상 이런 학생들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실력이 갖춰진 학생들은 자기 류라는 게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자기 방식으로 문법 공부도 정리해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본인이 놓친 거는 없나, 내가 좀 잘못 방향으로 내 식을 만들지 않았나, 내가 하는 나만의 공부 방식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코스로 하니까 무슨 굉장히 낮은 코스 같은데 입학 시험 통과 못 해가지고 못 들어온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일단 어린 학년이 낮은 학생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지금 들어놓는데 당장 적용되는 가이드가 있고 좀 더 레벨업이 됐을 때 적용되는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들만 고민을 해요. 학생들은 문법을 배워야 된다 하면 그냥 싫어요. 그냥 힘들고 그거 머리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돼? 막 반항하고 싫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문법은 해야지, 문법 모르고 어떻게 나중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 고등학교 대신 수능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인가가 되면 문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은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시기는 부모님들마다 달라요. 시작 시기가.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니 옛날식으로 하는 영어는 아무래도 문제도 많고 죽어있는 학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활용될 수 있는 언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문법 외우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영어 공부가 접근되면 언어 쪽, 실제 활용하는 언어 쪽이 무너진다. 감각이. 그래서 그거는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학습 체제에서는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 6년의 과정 동안에 암기, 주입식 공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암기 학습이 거의 70, 80%가 넘잖아요. 실제. 거기에 의해서 내신 성적도 결정이 되는 게 굉장히 크고 대학교 입학도 결정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학생이 암기 학습을 싫어한다. 그냥 놔둔다. 그러면 여기 현실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1, 2년 만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중3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생들, 일반 사회인들한테 요구하는 외국어 실력, 영어 실력, 특히 대표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발음 좋고 말이 유창하다.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을 가져요. 근데 기획안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영어를 실질적으로 진짜 잘하는 상황이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발음 좋고 말하는 것만 갖고는 반짝.
또는 뭐 누구 영어 잘하지? 바이오 왔으니까 모시고서는 뭐 관광 좀 시켜드리고 뭐 가이드 좀 하고 그렇게 해. 딱 거기까지. 실질적인 실적과 회의,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실무에서는 배제. 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상황이. 이 높은 거를 저희가 제2외국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국어. 이 대한민국에 제2국어가 있나요? 없죠. 대표적인 외국어가 영어일 뿐이고 제2국어란 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한국어 반, 영어 반 이렇게 쓰는 나라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다 한국어로 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과값은 엄청 높은 걸 원해요. 자, 이러니 괴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무리한 방법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주세요. 본인의 어떤 고집과 확고한 신념 다 좋은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이 아이를 중3 라인에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까? 고3 라인에서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까?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진입할 때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상황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할 건 타협하셔야죠. 아니면 아이가 이 사회에 이 수준을 맞춰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세대가 그렇게 영어를 갖다 들이팠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발음도 엉망이고 이 치욕스러움이 있었다. 뭐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세대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하기만, 발음과 말하기만의 중심의 영어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이것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자, 문법. 자, 문법을 배우는데 처음엔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외우자. 해야 된다니까 필수라고 하니까 자, 외웠어요. 시험 봤어요. 성적 좋아요. 그런데 이틀 지나니까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새로 배워요. 또 외웠어요. 시험 봐요. 통과했어요. 또 잊어먹어요. 이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6개월, 1년, 1년 반. 나 코스 꽤 올라왔는데 내 머릿속에 든 문법은 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문법 시간에 설명을 선생님이 하시는데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이게 뭐지? 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문법을 뭘 배운 걸까? 그렇게 무수히 외우고 무수히 시험 보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할까? 이 문법을. 회의감에 빠져드는 시기가 오거든요. 자, 그 회의감이 있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문법을 공부하면 돼요. 어떤 형태로든.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 다음 더 좋은 건 뭐죠?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이해를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반복해요. 이런 식으로 5번, 6번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최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면서 꼼꼼하게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쭉 훑어가는 거예요. 외우고 시험 보고 시험 본 건 이제 외운 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잊어먹고 외우고 그러니까 수업 듣고 설명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설명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반복해서 가느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첫 번째 단계. 자,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전제로 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언어가 뭐죠? 특수한 경우 빼고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학생들 빼고 집에서 절반의 영어로 쓰는 그런 특수한 가정 빼고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국어잖아요. 모국어니까 태어나서부터 계속 눈만 뜨면 하는 게 한국어잖아요. 자, 영어 대비 한국어의 능력은 100배? 200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초등학생들만 돼도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영어나 뭐 고급스러운 토론이나 이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일상생활에 하는 데는 초등학생만 돼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영어가 그 정도가 되려면 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인정하시잖아요.
초등학생이 한국어 쓰는 것만큼 영어를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쓰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100배, 200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모국어, 한국어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한국어의 국문법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또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국문법을 가리키면 영어보다 100배, 200배를 더 잘하는 한국어인데 국문법은 이해를 가리키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것 같으면 중학교 교과서부터 국문법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들어갔겠죠.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국어 교과서에 영문법처럼 뭐 분사, 동명사, 뭐 대명사, 시제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국문법 정리해가지고 딱 가르치는 시간 없어요. 교과서 구분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용을 가리키면서 문법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하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비문학이라든가 고전이라는 파트를 배우려면 국문법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중3 예비고 학생들이 뭐 겨울부터든 이제 예비고 준비를 할 때부터 이제 국문법을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배우는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국문법이 영문법이랑 비교하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영문법에 지금 요즘은 뭐 기초영문법 시리즈 기본 뭐 그다음에 종합 이런 시리즈로 다루지를 않아요. 영문법이. 근데 실제로 지금도 서점에 가면 성문영문법 맨투맨 있습니다. 있어요. 잘 고르면 정은고도 있어요. 저희 세대 때 그 뭐 바이블이죠. 너 성문하니? 맨투맨 하니? 정음하니? 그랬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자, 그런데 굳이 그 시리즈로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문법 정리 수준과 난이도가 영문법으로는 한 기본 시리즈? 한 기본 영문법 정도라고 저는 봐요. 아니면 그보다 전 더 쉽든가. 기초 영문법과 기본 영문법 그 중간 정도?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기초 영문법을 눈부신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그냥 휙. 그리고서는 자기는 한번 이제 했으니까 기초 영문법 끝났대요. 그쪽 과정은. 그러면서 막 기본 시리즈를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100분의 1, 200분의 1의 실력을 갖고 있는 영어 능력인데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국문법, 영문법의 기본 시리즈보다 좀 쉬운 그 국문법을 했을 때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국인들이 다 쉽다고 하면서 가리키는 대로 그래요 하고서 척척척척 받아들여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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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가요? 아니거든요. 다들 어렵다.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난리가 납니다. 그게 국문법이에요. 국문법과 영문법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언어의 문법의 기본 양식이나 난이도는 비슷비슷하게 다가가요. 근데 모국어, 자그마치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모국어 16년 차. 그 정도 상황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법인데 100분의 1, 200분의 1도 안 되는 영어 활용도와 투자 시간과 이런 어떤 실력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기본 영문법 시리즈의 문법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배워야지만 돼요. 또 시리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어 교습창 상황이. 그런데 그걸 배워요. 그거를 이해를 한 번 듣고 또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다고요? 10번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못합니다.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 특이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해하기 힘든 국문법 수준의 영문법을 줬을 때 그거를 가르치면 이해를 한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럼 그 대단한 능력을 다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전제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중3까지 문법 한 파트 한 파트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21편? 한 21, 두세 개 정도의 파트로 세분화되는데 이런 문법의 대표 파트를 꼼꼼하게 하잖아요.
5년, 6년으로도 5번씩, 6번씩 돌아가잖아요.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5번, 6번씩 보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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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도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이해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쌓여야 돼요. 언어기 때문에 시간이 쌓이고 나이가 돼야 되거든요. 나이가. 중3, 고1 정도 나이가 돼야 문법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겨요. 그전에는 힘듭니다. 모국어, 한국어조차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과과정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안 가르치고 빼버린 거예요. 근데 영문법을 안 되는 거를 계속 이해를 시켜야지.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그게 너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많이 반복하세요.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익숙하게 하라.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중3, 고1 나이가 넘어가면 국문법을 이해하면서 매칭되거든요. 물론 어순도 다르고 좀 다르지만은 시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가정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고등학생 정도, 고1 정도 되면은 이해가 돼요. 개념이. 그러면서 영문법도 그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해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헛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막상 문제 풀면 적용이 안 돼요. 활용이 안 돼요. 이러면서 주소연 학원을 다니다가 뭐 토고스까지 가고 있었는데 문법이 너무 약한 것 같고 이해도가 너무 약하다. 저 학원 잠깐 쉴게요. 문법만 한 집중적으로 3개월, 6개월 공부하고 다시 올게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답답하니까 책을 보면 지문을 보면 문법이 보여야 되는데 본인 기준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문법이 너무 약해서. 근데 학원에서는 전파트를 나가니까 문법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로 공부를 하고 좀 갖춰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학생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6개월 쉬어요. 와요. 물어봐요. 괜찮니? 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 교습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좀 안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수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한 보름?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불러요. 어떠냐? 왜 이러죠? 왜 똑같죠? 제가 뭘 한 거죠? 이런 얘기를 정말 한 명도 틀지 않고 똑같게 합니다. 왜? 배울 때는 꼼꼼하게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고 설명도 자세하게 들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학습에서 활용하려고 딱 하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개념을 내 거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타고난 언어에 뭐 굉장히 영재적인, 그래서 탁 하면 아 이거야. 이 정도의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으면은 그건 진짜 소수잖아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나이가 되기 전에는 이해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념을 내 거로 만드는 데는. 그러면 아무리 집중적으로 상세히 설명해도 한계점이 딱 있어요. 근데 실전으로 들어오면은 레벨이 높잖아요. 토구수만 돼도 막 실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활용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시제라는 게 있다고 쳐요. 또는 가정법이나 수동태가 있다고 쳐요. 자, 꼼꼼하게 해가지고 수동태를 막 6번씩, 7번씩 꼼꼼하게 해가지고 2번을 본 학생이 있고 배우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배우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12번 반복을 하는 학생 2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중3, 고1이 됐을 때 개념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더 쉽게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많이 반복해서 익숙해져 있는 학생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 자리에서 딱 내 거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꼼꼼하게 한다고 2번 정도 이렇게 본 학생은 반복되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꼼꼼하게는 배웠는데 그 용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꼼꼼하게만 배웠지. 그러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서 막상 활용에 들어가면 역시 또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헤매는 거죠 또. 자, 문법 공부 익숙해질도록 이해도 따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학생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익숙하게만 해주세요. 익숙하게만. 그래서 반복하고 머릿속에 사라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뇌가 싹싹싹싹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남아요. 단지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지. 근데 계속 넣어주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나이가 딱 됐을 때 땅 개념이 확고해지면 내 거가 돼요. 그래서 문법 공부는 이해를 목표로 해서 가면 실패. 시간의 낭비가 너무 크다. 그리고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중3, 고1이 됐을 때 국문법이 한국어 국문법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문법도 개념이 이해가 되면서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문법 끝내고 독해도 하고 뭐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문법만 갖고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 끊고 나눠서 좀 해볼게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붙일 수 있으면 파일을 다 붙이고 너무 크면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암기 따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문법은 기억하세요. 이해도를 중3 고1이 되기 전에는 이해도를 목표로 잡지 말라는 것 많이 반복해주고 많이 익숙하게 해주고 막 그걸 갖다 이해하려고 시간을 너무 투자하면 시간 낭비가 너무 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돼야 이해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문법 파트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